뭐 일각에서는 권성동 대행이 대표 직무대행까지 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당 안팎에서는 임시체제 어수선하게 이제 하지 말고 좀 멈추고 조기 전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안철수 의원은 현 당대표 의혹 해소될 때까지 권 대행 체제로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인 반면 김기현 의원은 소수당으로서 똘똘 뭉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임시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둘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뭐 두 의원 모두 차기 당권 주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이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저 행간의 의미가 속내가 뭘까요? 두 분이. 자, 우선 안철수 국민의힘 이제 의원이죠.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일종의 모종의 합의를 통해서 본인의 후보직을 내려놓았고 네. 그 자리에 동석을 했었던 지금 장제원 의원이 지금 현 정권의 실세로 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안철수 의원에게 뭔가 빚진 것이 있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예. 또 한편으로 보면 장제원 의원은 정권의 이 실세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길게 긴 안목에서 사실 당 운영을 좀 내다보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예. 이를테면 2024년에 총선이 있고 그리고 나서 대선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지금 누가 과연 당의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네네. 안철수 의원과 일정한 교감을 좀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전당대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한 발언도 사실은 권성동, 장제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안철수 이분들이 느슨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와 달리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 차기 당대표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는 있습니다만 이분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를테면 안철수 의원이 당을 장악하거나 당에서 보다 더 활동성을 넓히기 전에 가장 무난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본인이 조기 전대를 치렀을 때 가장 당선이 유력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네. 이런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도 당내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뭐 윤핵관이니 아니면 이 정권의 어떤 신여 역할을 하는 당의 이미지가 부담스럽다 이런 것도 네.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기가 센 당대표로 인해서 당의 이미지가 좀 갉아먹는 거 아니냐 예. 뭐 이준석 당대표를 두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런저런 측면을 따져보면 무난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조기 전대에서는 좀 유리한 지점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 의원이 지금 권성동 대행에게 좀 더 가야 된다 힘을 실어주는 건 안 의원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기 전당대회 때까지는 좀 세를 불리고 또 친윤계와 접점을 많이 넓혀나갈 교감을 할 그런 시간이 여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실제로도 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전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네.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지켜봤고 전대로 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환점에 들어섰는데 네. 여기서 말을 아꼈어요. 저는 굉장히 전략적인 발언을 한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전대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제까지의 이준석 그 대표 징계 논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예. 지금의 지지율 하락 이런 게 다 밥그릇 싸움이고 그 뒤에 안철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예. 안철수 의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입증이 돼 버리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위 말해서 이거를 갖다가 뭐 전대 얘기를 꺼내면 예. 이 밥그릇 싸움을 해 왔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해 버리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은 현 그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는 게 예. 어떤 이미지 관리상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조직 그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내에 조직의 뿌리를 아직 못 그렇죠. 내렸습니다. 예. 시간도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자연스럽게 전대가 돼야 돼요. 즉 이제는 권선동 체제로는 더 이상 지지율의 반등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판가리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대통령실도 참모진도 바꾸고 그다음에 여당 체제도 싹 바꾸고 이런 어떤 전환점이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데 지금은 위기 국면이거든요. 지지율의 위기 국면에서 여기다가 마치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먼저 전대 얘기 꺼내는 순간 올 지지율도 오지 않긴다. 예. 좀 그런 점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오늘 발언을 갖다가 조심스럽게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권성동 대행 체제에서 발생한 이른바 빈틈에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또 차기 당권 주자들을 바쁩니다. 쟁걸음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차기 전대 후보군들보다 더 주목받는 씬 스틸러이자 핵심 바로 장제원 의원이죠. 영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간장 관계 관련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시는데요? 그게 뭐예요? 의원님, 무슨 김장철도 아닌데. 의원님 당대표와 장제원 의원 사무총장 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이야기도 좀 처음 듣는데. 네, 많이 여유가 생겼죠. 안철수 의원. 유머 감각이 좀 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고. 근데 무엇보다 당대표 선출은 뭐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지금 권대행 체제인데 당대표가 누가 되든 뭐 김장, 간장 이런 얘기 나왔듯이 그 두 번째가 이제 사무총장직을 얘기하는 건데 장제원 의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대명 하는데 어사장입니까? 이 정도면은 어차피 사무총장은 장제원이다. 뭐 사실상 확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지 아니면 장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했기 때문에 사무총장을 갖다가 또 다른 정치 행보를 모색하는 건지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장제원 의원이 가져갔다면 예. 장제원 의원의 행보가 아마도 다음 뭐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 네. 또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뭐 부산시장이라든지 이런 광역 단체장 쪽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네. 사실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해서 인지도나 체급을 올리는 면에 있어서는 법사위원장 가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자리를 굳이 마다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갈 수 있는 자리는 역시 공천의 실세, 이거 사무총장이죠. 네. 그러니까 뭐 임시전당대회가 됐든 다음 전당대회가 됐든지 간에 사무총장을 만약에 임시전당대회를 통해 맡는다고 치면은 사무총장이 뭐 하는 겁니까? 당의 살림을 책임지고 또 하나는 지구당 관리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지구당을 갖다가 다음 그 전대 전에, 즉 공천 이전에 또는 공천 시기에 이런 지구당 관리를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장제원 의원이 뭐 지금 당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여러 인물들의 장제원 의원이 안 들어가는데 예. 거기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은 많은 호사가들이 바지 사장 쉽게 얘기하면 예. 얼굴은 안철수 의원이고 예. 그다음에 실세는 장제원 아니냐 이렇게 예. 이제 추측들을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런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장제원 의원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건 역시 예. 윤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지금거리에서 대통령의 복심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장제원 의원의 이런 사무총장 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중요한 건 장제원 의원이 대표로 김기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가운데 누구를 좀 더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냐, 누구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당초는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가 관측이 됐었죠. 그런데 최근에 또 그 반대 김기현 의원과 연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간장이라는 표현 안 쓰겠습니다. 안장 연대냐, 김장 연대냐 이거 뭐 성만 딴 거니까요. 김대현 평론가, 장제원 의원 속내가 어떨 거라고 보세요?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우선은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장제원 의원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네네. 작년에 정치권에 입문을 해서 정말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이런 사실 굉장히 빠른 정치적 성공을 거뒀는데 예. 그 과정에서 정치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과 어떤 충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럴 때마다 이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사실 그런 거를 잘 수긍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꼭 필요한 얘기를 충언과 조언을 가장 잘 완곡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예.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는 인물. 네. 이게 바로 장제원 의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장제원 의원에게 상당 부분 많이 좀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서 좀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장제원 의원이 어떤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느냐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와 손을 잡느냐 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장제원 의원은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안철수 의원과 상당 부분 교감을 좀 나누고 있는 것 같고
안철수와 장제원의 연대설이 나오니까 이걸 좀 물타기 하기 위해서 네. 오히려 이 장제원과 김기현의 연대설이 다시 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예. 무난한 당대표를 원하기보다는 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장제원 예. 의원도 그렇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멀리 바라보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결국 이준석 당대표가 6개월 뒤에 당에 복귀할지 여부도 지금 미정인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6개월 뒤에 사실은 전당대회를 해도 늦지 않은 상황인지라 예. 지금 상태에서는 권성동 체제를 유지하고 예. 조금 더 길게 6개월 정도 후에는 안철수 그리고 장제원 이런 콤비로 당을 이끌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하는 관측을 해봅니다. 네, 국민의힘의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